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 무지하게 급한 모양입니다. 똥줄이 바짝바짝 타는 모양인데요. 국힘당이 있는 공약 없는 공약을 다 끌어모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과거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던 공약까지 끌고 와 또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 발악이라고 하죠.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떠난 자리는 고도제한 등 규제를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충청권과 서울 표심을 동시에 잡아보겠다는 어설픈 총선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이를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정수 축소 등의 공약에 이은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이자 여의도 정치의 종식이라고 포장했는데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세훈 서울시장도 녹지 생태공원을 만들기에 최적지인데다 국회 도서관 등 기존 시설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다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우리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약이 됐고 야당도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또 여당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때 저희가 관련 예산을 관련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 전 대선 당시 자신과 윤 대통령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방침은 이미 여야 합의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약도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여태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와 총선을 앞두고 또 끄집어낸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이전하는 규칙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있는 곳은 수도로 본다고 해석한 만큼 완전 이전은 헌법상 제약이 걸림돌입니다. 일명 관습법 판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힘당이 27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또 약속한 겁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옮기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여의도의 국회터의 개발 계획까지 묶어서 공약으로 내놓은 거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후 언론에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대통령 제2직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미 20여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으로 관건 선거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실이 또다시 여당의 총선 공약에 즉각 화답하며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건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데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관건 선거를 벌인 적이 있었나요? 이 정신 나간 정부는 이날 24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장한 관건 선거운동을 또 벌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권력기관이 재본분을 잇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5대 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는데요.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대로 민주당이 담지 못한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며 필요하고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말에 부합하는 행보였는데요. 민주당보다 먼저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선봉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 공감하며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철저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핥히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 시도 언동, 이태원 참사, 검경 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수사지휘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어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합니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며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습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